지금 대한민국에도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나 봅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한 150만 채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 한 100만 채를 넘었었는데 그 이후로 무려 한 50만 채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집이 100채가 있다고 하면 8채 가량이 빈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 빈집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빈집이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기를 시골에 저기 인구 소멸 지역에 낡은 집들, 허물어진 집들, 그런 집들이 빈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도시에도 서울이나 경기권에도 비어있는 아파트, 비어있는 빌라, 비어있는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집주인들이 의도적으로 비워놓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는 것.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적인 여러 이제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지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정책으로는 빈집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빈집세를 물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시골 같은 곳에서는 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는데 에이 그냥 비워두지 뭐, 귀찮은데 뭐 이러면서 빈집을 처분하려 하지 않은, 그냥 남몰라라고 내버려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 비어있는 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적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이상 동안 빈다라고 하면 이 세금을 과하게 때려야죠. 월에 100만원씩이든 월에 뭐 50만원씩 10만원씩이든 월에 30만원이다 해서 1년에 한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이왕이면 그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수도 확보하고 비어있는 집을 방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처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방치되어서 우범지대가 되고 되게 그 지역사회에 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할 수도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에서는 빈집세를 부과함으로써 비어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게 어떤 식으로든 임대를 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도입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요,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 손익을 더욱더 깐깐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따지고 확인하고 체크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이, 유지 비용이 발생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빈집세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빈집세를 시행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세금의 이익은, 수익은 그 빈집, 그러니까 지방 소멸 지역 이런 쪽에 그 빈집들을 허물거나 아니면 유지 보수해서 다르게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좀 쓰일 수 있게끔 그 예산들이, 그 세금들이 잘 좀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비어있는 곳을 아주 저가로 뭐 예술인들에게 임대를 줘서 그 예술인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고 예술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러면 좀 더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술가들이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든지 아니면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창작물들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이러면 그 지역사회에 또 활력이 되기도 하고, 그 지역사회가 또 그 동네가 나름 또 특색이 있는 동네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이득이, 여러 가지의 효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좀 공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현재 상태로 계속 그냥 가버리면요, 비어있는 집들은 더 늘어나고 우범지대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꺼려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지역 자체가 깨어진 유리창 효과처럼 비는 집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속 솔로화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걸, 그 지역을 여행 다니는 걸 꺼려하게 되고, 더 이제 부작용들이,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잘 좀 관심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빈집세를 시행하기 이전에 이 나라 일본에서 빈집세를 시행하고 여러 가지 이점들, 불편한 점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본의 사례들을 가져와서 시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는 그 어느 것도 돈이 안 드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그런 이제 활동들 속에서 또 이제 궁리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살아가다 보면 또 사회가 우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로 그런 이제 모습들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들, 현실들 속에서 더 많은 궁리, 더 많은 대비, 더 많은 이제 조치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게 요즘이죠. 빈집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관련한 세금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결국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까지 한국에서 보여진 부동산 관련한 이제 정책들은 집을 사고 파는 세 차익을 많이 남기는 비싸게 파는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처럼 활발하게 집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좀 어려울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비싼 집을 사야겠다, 사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예전만큼 많이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변해가는 상황 속에 사람들은 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적응하는 거고, 지금처럼 빈집이 150만 채가 넘어가는데 빈집세를 물리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직접적 간접적 비용만 더 늘어날 거다라는 거, 우리의 세금이 더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빈집세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빈집세 도입으로 인해서 시골에 있는 집들이든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집이든 간에 제대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 보수하고 혹은 임대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더 이상 개인의 영역으로 방치하거나 놔둬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빈집이 150만 채라고 하는데 23년 11월 기준인 거고, 그게 집계가 안 된 집까지 합하면 180만 채, 200만 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이상입니다.